아나운서 중에서 뭐 관리 퀸, 복근 퀸 꼽으라면 우리 김경환 씨거든요. 저 자, 자료화면 보시죠. 주문이었는데. 오! 저 복근 진짜. 와, 진짜 나 다시 봐도 놀랍다. 이게 뭔 일이에요? 아니 근데 아니, 저게 네. 그냥 나온 복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나 진짜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그게 네. 진짜 바닷가의 바다 표범 아시죠? 네, 알죠. 그 쉐입 아세요? 바다 표범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 아, 뭔지 알죠. 본인 스스로? 네, 애를 둘 딱 낳고 나니까 어머, 웬 바다 표범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마. 안 되겠다. 적이 아,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저는 운동으로 미친 듯이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비결이 그러면 운동인가요? 약간 공부하듯이 엄청 찾아보고 오직 운동하는 동안은 음악도 안 듣고 딴 것도 안 하고 호흡이랑 근육만 집중해서 그런 식으로 아니, 운동했어요. 저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저는 첫째를 이제 낳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좀 아까운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어차피 둘째 임신하면 또 없어질 건데 아, 자녀가. 왜 해야지? 그러니까 소영 씨, 아니 이 계획은 저도 약간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일 밥 먹을 건데 오늘 왜 먹습니까? 아니 둘째 임신하면 어차피 또 호르몬이 내 근육을 다 살로 바꿀 텐데 굳이 왜 해야지? 맞아. 이런 굉장히 지금은 그냥 젊고 네. 그냥 나이로 예쁜 걸로 그냥 가세요. 그냥 저는 갈게요. 그런 게 없잖아요. 궁금한 게 사실 뭐 일도 바쁘실 테고 아이도 뭐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뒷바라지도 되게 힘드실 텐데 언제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운동을 하세요? 시간 사실 그냥 살기 위해서 집에서도 피곤하게 살아요. 그냥 집에서도 왔다 갔다 부엌이랑 애들 방이랑 제 방이랑 왔다 갔다 할 때도 운동화 신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 밖에서 만보 걷느니 집에서 만보 걷자. 집이 없나 봐요. 로펠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집에서 기차 타고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근데 특히나 신경 쓰시는 게 저 복근입니까? 아니면 몸매입니까? 뭡니까? 피부톤입니까? 아니면 자산관리입니까? 다 잡고 싶어. 다 잡고 싶다. 욕심꾼, 부자들은 욕심꾼이거든요. 뭡니까 도대체? 아니 요즘에 특히 더 신경 쓰는 거는 사실 피부 탄력도 있지만요. 모발. 머리털이 진짜 빠지는 좋으시거든요. 거, 탈모 이런 맞아. 거. 출산하시면은 엄청 후두둑 빠지고. 모발에 그런 게 약간 힘이 없으면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느낌도 맞아요. 있어요. 그런 거 같아. 남자들 경우엔 짧아서 더 그래요. 약간 맞아요. 모발에 힘이 없으면 가는 분들은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모발 얘기를 하면 이전에는 좀 남성분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셨는데 사실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런 모발 상태에 대해서 스트레스 맞아요. 받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요. 출산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날 때 갑자기 후루룩 빠지잖아요. 저 그때 털갈이 하는 줄 알았어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출산이나 이런 과정에서 변하는 것들은 휴지기 정도의 탈모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완경. 갱년기가 지나서 이제 완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몸에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비율이 올라가게 돼요. 나이 드시고 특히 한 60이 넘어가시면서 되게 가늘어지시고 정수리가 많이 빠지시는 게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이브 포인트를 저희가 정립을 해놔야겠네요. 일단 얼마가 빠지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일단 탈모 인구 자체가 지금 100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2020년 통계를 보면은 탈모증으로 입원과 외래,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총 23만 3,628명이라고 합니다. 와 그럼 정확히 디테일하게 샜네요. 그럼요. 이런 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에 의존을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바야흐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통계 정확하게 한 명까지. 정확한 통계네. 몇 명 추가됐다고요? 지금 이 시간으로? 네. 2명이 더 추가됐다고. 그러면 3,630명. 네, 맞습니다. 자, 평균 치료 비용이 월 30. 월 30? 아, 그럴 수 월 있겠다. 30만 원. 그러면은 1년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치면 곱하기 12 하면은 윤달은 그냥 날짜 맞춰주는 거지. 하지 말자. 360만 원.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나도 진짜 일부러 이렇게 또래보다 약간 좀 부족한 친구인 척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 3만 원을 더 주더라고. 3만 원을 더 주기 때문에. 3만 원 더 주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360만 원 세이브를 하신 겁니다. 김경환 씨의 관리법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굿모닝입니다. 아, 진짜 오래간만에 저희 아이들 둘 다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조용한 아침을 진짜 간만에 행주 그대로 하게 늘어났구나. 됐는데 어떻게? 인간적이세요. 오늘은 아침 먹은 지가 벌써 좀 돼가지고 약간 출출하기도 하고 제가 원래도 저희 아버지 친정 아빠가
되게 좋다고 저한테 이때만큼 막 가루를 보내셔가지고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할까요? 근데 확실히 머리가 보겠습니다. 중요하긴 하네요. 지금 항상 엄청 저희 어려 집에 보여요. 학생 같아요. 냉동실에는 있습니다. 어머. 저게 뭐예요? 뭐죠? 저거 너무 맛있어서 뭐야? 사실 무슨 막 너무 오픈하기가 싫기도 뭐야, 한데 뭐야? 흑임 잣가루? 맞춰봐 주세요. 검은 깨, 검은 콩. 검은 콩. 저걸 가루로 드시네? 썼나?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그 두 가지는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친정 아빠가 이거 많이 마시고 검은 머리 났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약간 되게 열심히 먹기도 하는데 일단 맛있고 근데 이제 검은 깨, 검은 콩이니까 머리결 관리 그리고 더 풍성해진다 그럴까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큰 사이즈의 바나나 반 개를 넣습니다. 하나, 큰 숟가락 가득으로 하나 반 정도 하면 돼요. 바나나 올려놓고 쓰시는 바나나를 미리 껍질을 벗겨가지고 냉동을 해놔요. 그럼 저걸 쉐이크해 먹으면 바나나를? 진짜 아이스크림 넣은 것처럼 되게 달고 맛있어요. 오. 느낌이 좋았어. 너무 적당한 농도예요,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들 보내고 심심한데 초콜릿 먹을까? 아니야. 살찌니까 오트밀 견과류 바를 먹어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결국은 막 엄청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느니 헤어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여성 호르몬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많이 하자. 외로우셨나 봐요. 약간 촬영팀이 모노드라마 스타일인데요? 촬영팀이 저런 걸 원치 않았을 텐데. 저는 사실 피부 관리보다 머릿결 관리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좋은 습관인 것들, 해도 나쁘지 않은 것들은 저는 꾸준히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좀 그래도 약간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혹은 또 혼자 운전할 때 그런 거 제일 많이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차 안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아 이거 좀 얼굴 좀 구린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해주면 좀 탄력이 생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페이셜 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이셜 요가 막 이렇게 안 쓰던 근육들을 막 해주면 뻑적지근했던 것들이 쫙 풀리면서 되게 개운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고서 약간 관자놀이 같은 데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턱 근육 같은 데는 이렇게 씹으면서 아, 안 먹어야 좀 덜 씹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먹는 재미로 사는데 이거 완전 구림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거구나. 네, 그러면 시원해져요, 얼굴이. 제가 또 하나 챙기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발꿈치예요, 발꿈치. 발 뒤꿈치. 발꿈치예요, 발꿈치. 발 뒤꿈치. 제가 꼭 하는 루틴이 있어요. 거의 매일 하는 건데 각질 제거 이런 건가요? 제거가 필요한 게 요 아니라 정도? 일단 촉촉해야 돼요. 이 정도를 딱 깨끗하게 딱 하고 제가 쓰는 원래 바디로션 한 펌프 아, 별다른 이렇게 해서 비싼 관리 제품이 필요한 건 아니네요. 있는 걸로 그냥 집에 다 있잖아요. 이 체온하고 약간 얘하고 만나면서 원래도 보습 성분이 있는 로션들이긴 하지만 뭐라 그럴까 훨씬 더 꾸덕꾸덕해지면서 꾸덕 이렇게 손에 딱 이렇게 됐어요. 요 상태가 됐을 때가 딱 좋은 때입니다. 발 마사지를 해줘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애기들 발꿈치처럼은 안 되겠지만 항상 우리가 또 주문은 그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저런 거면 자빠지지 않나요? 아니 그래 돌려서 벗겨내겠지.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저거 있었어요. 바르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미끄럽던데. 그리고 바닥 더러워지잖아요. 나는 거기다 수면 양말 신어요. 그쵸. 실리콘 양말 신고 그래야지. 수면 양말. 촉촉해져라, 매끈해져라.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 보이는 거는요. 약간 기본에 충실하면서 피부는 광이 나고 탄력 있게, 머릿결은 풍성하고 검게. 이게 제일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운동하러 갈 거예요.
아, 양산 쓰시는군요. 양산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자외선 차단도 당연히 99% 이상 효과가 있는데 네. 실제로 시원해요. 그늘이 생기니까. 네, 이걸 아예 차단을 해주다 보니까 이걸 쓰고 안 쓰고가 5도에서 10도 정도 차이 나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양산 쓰면 왠지 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옆 나라 일본에만 해도 네.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남자들도요? 남자들은 모자를 써야지. 그 중절모 같은 남자 약간 탈모에 모자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간중간 잘 중간중간에 공기 통풍 시켜주고 이렇게 한 번씩 두드려주고 마사지하고 이렇게 다 해야지. 선캡 가게. 밀짚 모자를 쓰면 선캡은 여기 햇빛 닿으면 여기 다 탈모돼요. 탈색. 그럼 저 어떡해요?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동굴에서만 살 수도 없고. 양산 같아요. 양산이 편하게. 아니 이제 그런 결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안 피부를 유지하신 거잖아요. 사실 진짜. 주변에서 그런 칭찬 되게 많이 들으시죠. 정말 동안이다 이거. 저 또래에 비해서. 또래에 너무 비해서. 창피한데. 자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니 정말 누가 중학생, 고등학생 딸이 있는 엄마로 보시겠어요. 맞아요, 너무 진짜. 동안이시죠. 근데 이런 동안을 위한 노력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노력이 꼭 겉모습, 미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수명과도 굉장히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위기 탈출 되게 넘버원이야 충격적인 여기. 한 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노화는 빨리 죽는단 말입니까? 네, 동안이 네.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 노안이라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수명도 단축되는데 늙어요. 화내면 늙어. 지금 수명 반응은 늙어요. 네, 늙으면 빨리 죽어요.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매번 질병을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부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WHO에서 노화의 질병 코드를 부과했어요. 문제가 이게 됐구나. 질병인 거죠? 노화를 하나의 코드가 있는 거예요. 넌 질병이야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노화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노화를 최대한 늦춰야 된다. 관리를 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질병 코드 자체를 분류를 해서 노화라는 질병명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저거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양산. 과연 없이. 아 양산이 막아주고 결국 공장에서 막아주는군요. 양산 준비해라. 두당 하나씩 내가 쏜다. 양산 진행시켜라. 아 근데 걱정이에요. 이게 사실 자연현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우정우 씨. 아니 이긴 있었는데 그리고 수명하고도 직결되는 거는 진짜 오늘 처음 알았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화가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건데. 최근에 유독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사람들의 몸속에서 네. 아주 특이한 세포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실게요. 어머. 저 왜 이렇게 세포. 완전 돌연변이네. 왼쪽에 정상 세포는 동글동글하게 네. 생겼죠. 네. 근데 이런 모양보다 좀 다른 모양의 이런 좀비 세포가 더 많은 걸 알게 된 거죠. 좀비 세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애가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면 새로운 애들이 못 차, 그렇죠. 못 새로운 차오르는 애들은 못 거죠? 오죠. 그럼 다른 좀비들처럼 째도 옆에 세포 물면은 막 같이 감염되고 막 그래요? 맞아요. 진짜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뭐 감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좀 그렇지만 좀비 세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근처에 있는 다른 세포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똑같이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진짜 좀비네. 나쁘네. 진짜 역할이 완전 좀비 좀비네. 같죠. 너무 무섭다. 그러면 저희가 이 좀비 세포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이 좀비 세포가 몸속에 쌓이는데 네. 원인이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려주시면 저희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원인이 뭘까요? 뭐야? 아 그냥 딱 떠오르는 건 진짜 유치하지만 식습관 이런 거 생각나고 혹은 또 스트레스 이런 뭐 있어요? 정답입니다. 스트레스예요. 그럼 제거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 몸이 아니 거짓말 스트레스 없잖아요. 주식도 한 주씩만 사고 운동도 안 하고 언젠가 해야 돼. 무슨 스트레스가? 언젠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어떻게 그냥 합시다. 여러분 개복치가 언젠가 정신 스트레스가 빨리 합시다. 있어요. 네, 그 스트레스인데요. 네. 우리 몸이 장기간 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와 대박 맞췄어. 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이 좀비 세포의 공격에 방어하는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스트레스가 진짜 나쁘다는 게 저는 체감을 한 게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열받아 막 우리 이러잖아요. 네. 열받을 때 여기 진짜 만져보면 여기 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탈모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또 네. 두피에도 되게 안 좋고. 아니, 근데 살면서 사실 뭐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지만 현대인이 어떻게 그걸 또 완전히 제거하고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진짜. 근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네.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 키우면 더 힘들다고 또 하셨잖아요. 가정 있으시니까. 정말 저는 되게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남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제가 봐도 제가 피곤해요. 왜 그렇게 피곤하신 거예요? 스스로 피곤. 그러니까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걸 관리하고 또 유지하는 그 비결 같은 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피곤하니까 챙겨 먹는 것도 있거든요. 네. 사실 막 그런 거를 막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정답. 흘려 듣게 돼요. 정답입니다. 운동 아무리 하라 그래도 흘려 듣잖아요. 다 틀려. 이 부분에 머리카락을 좀 깎으세요. 거기가 잘 보니까 저도 지금 기르고 있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잘 머리 점점 덮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귀가 지금 반 이상 안 보여요. 네? 반 이상 안 보여요. 자, 어떤 비법을 갖고 계신지 이어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운동하러 오면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니까 막 뭐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유산소를 할까 근력을 할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야 근육도 오늘 내가 반짝반짝 피부에서 광이 나네. 잠이 깨기 시작하고 부상의 위험도 없어지거든요. 저 스트레칭부터 좀 먼저 시작하고 운동할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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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연하시네. 오, 나 저거 절대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서너 번 40분씩 정도 운동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까지 자주는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꾸준한 거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나빠진 거를 되돌리기에는 죽을 만큼의 힘이 필요한데 조금씩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기억해서 훨씬 빨리 빌드업, 그러니까 몸도 만들어지고 모양도 예뻐지고 건강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 막 자유롭게 많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몸 만드는 운동 몇 가지 부위별로 알려드릴까 해요. 먼저 하체 너무 많이 신경 쓰이시죠? 이 운동 알려드릴게요. 어깨 선상 밑으로 팔꿈치 오도록 해주시고 상체는 그대로 일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엉덩이 바깥쪽, 허벅지 약간 바깥쪽 여기 요만큼의 한 뼘 조금 넘는 구간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높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근육에, 타겟 근육에 집중될 수 있게 후. 두 번째 선생님 같아요. 네. 이 코어의 홈트 힘을 비디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랭크 자세라고. 근데 잘못하시는 분들은 플랭크를 너무 올라가거나 축 처지거나 이렇게 되면 허리 다치시는 거거든요. 딱 이만큼만. 저 진짜 어렵던데. 진짜 자세 좋으시다. 저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플랭크만 한 1, 2분 해라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세요. 전신이거든요. 아, 저게 전신이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복근 운동 알려드릴게요. 다리를 책상 다리 90도로 90도, 발목도 90도, 무릎도 90도, 고관절도 90도. 한쪽 다리만 펴. 그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대신 이때 허리가 이렇게 등 뒤로 휘면 안 돼요. 딱 붙어서 복근으로 땅바닥에 내 등을 눌러준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 후, 후, 와. 후. 저 10번. 등 뜨지 저 않게 유격 가서 엄청 많이 했는데 저런 거. 후. 발 두 개로. 진짜 힘들어요. 저 원래 운동할 때 표정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날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하면서 하니까. 왜 하나 싶지만 그 달라질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가 사실 이 나이에 막 되게 좋아지긴 힘들어도 덜 나빠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비밀의 오, 뭐야. 저만의 레시피, 저만의 비법 항상
하죠. 제가 이거 원래 이제 운동할 때 마시려고 미초를 쌓았는데 한 요만큼쯤 남았을 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마법 가루. 탱글탱글 해주는 마법의 가루. 저는 콜라겐을 운동하고 난 다음에 꼭 마셔요. 콜라겐. 네. 콜라겐. 저에게 콜라겐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해주셨었는데. 콜라만 먹었죠 우리. 그렇죠. 주식사 콜라 주식사하고. 사실 콜라겐하고 되게 합이 좋은 게 비오틴이에요. 같은 약간 효과를 보이는 타겟 지점이 머리카락, 피부, 이런 손톱, 발톱 이런 데가 비슷하기도 한데 얘네 둘이가 같이 있으면 좀 머리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걱정도 덜으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아까 검은 콩, 검은 깨 많이 먹었던 것처럼 탈모에도 되게 도움되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신데도 이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콜라겐이었습니다. 아. 자,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딱 볼까요? 맛 좀 볼까요? 네. 콜라겐이. 새콤달콤한데요? 아까 홍초에 타서 드셨는데 그 홍초에 상큼한 걸 또 같이 좀 가려질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달콤하게 네. 느껴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뭐 콜라겐 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콜라겐의 역할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그 콜라겐이 굉장히 가느다란 섬유예요. 직경 1mm의 이 섬유가 촘촘하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무려 40kg의 피부를 지탱하는 힘이 있어요. 화면으로 보이는 게 왼쪽은 20대, 오른쪽은 50대에 흐려져 있어. 누가 봐도 차이가 확연하네요. 진짜.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콜라겐이 사라지지만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콜라겐도 멀쩡하지 않고 급격히 소실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데 우리가 콜라겐 섭취로 그러면 좀 어떤 도움이 있다 이런 실험이 있을까요? 네, 경아 씨가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꾸준히 드시면 어떤 도움이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좀 피부가 건조하고 눈가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 40대에서 60대까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12주 정도가 경과했을 때 이 눈가 주름이 개선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피부 탄력도 12주가 지났을 때 유의하게 좋아졌다. 그리고 사실 피부의 가장 기본적인 이 보습은 복용한 지 6주 만에 개선이 됐다라고 해요. 굉장히 좋은 결과죠. 아까 또 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경화 씨가 발뒤꿈치 관리를 굉장히 네. 신경 쓰셨잖아요. 네. 이 콜라겐을 섭취하면 이 발뒤꿈치의 피부가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 원래 있던 사람도 바뀌나요? 이 갱년기 여성에게 매일 6g의 콜라겐을 12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발뒤꿈치의 갈라짐 정도가 최대 91%나 보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얘 짱이네. 91%면 뭐 거의 갈라짐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또 아까 근데 경아 씨가 VCR에서 콜라겐의 짝꿍은 비오틴이다라고 네. 말하셨는데 왜 같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 원래 비오틴 하면은 다들 털 많이 나게 하고 튼튼하게 해주고 이런 걸로 많이 아시는데 사실 얘가 또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합이 좋은 친구더라고요. 네. 이게 비오틴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비타민 B군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7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콜라겐을 만들 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 뭐 펩타이드 같은 걸 먹어서 흡수가 되면 다시 재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들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먹어줘야 되잖아요. 비오틴도 비타민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외부적으로 공급을 해줘야만 하고 콜라겐을 먹어도 제대로 합성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같이 보충하는 게 좋겠죠. 야, 이게 체내에서 네. 생성이 안 되고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콜라겐과 그러면 비오틴을 함께 먹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실험으로 나온 게 있나요? 이게 탈모와 관련된 논문을 제가 찾다 보니까 발견을 한 건데 한쪽은 비오틴과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였고 다른 쪽은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조군이었어요. 요거를 먹었을 때 실제로 비오틴과 콜라겐이 들어간 영양제를 먹은 군에서 탈모 자체도 개선이 됐고요.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한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시중에 정말 많은 콜라겐이 있잖아요. 저희가 좋은 콜라겐을 고르는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피부에 있는 그 구조가 내 몸에 있는 콜라겐 중에 가장 다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같은 구조인지를 좀 알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크기죠. 저희가 예전에도 뭐 66 콜라겐 이런 설명드리면서 분자 크기가 작아야지 흡수율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아 씨 드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두께보다 한 12만 5천분의 1 정도? 굉장히 정말 초미세한 입자 크기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 크기의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쥐에게 투여를 한 후에 24시간 경과 후에 이걸 찾아봤어요. 어디까지 흡수가 됐나. 네. 그랬을 때 뭐 피부는 물론이고요. 뼈나 연골이나 제가 콜라겐이 이제 필요한 장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24시간 만에 모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콜라겐을 막 밥 대신 먹고 싶은 네. 네.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게 네.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콜라겐은 양보다 질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꼭 네. 따져보셔야 하고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콜라겐인지 보셔야 하고,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하루 1000에서 3000mg 정도니까 그 이상 드시는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